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까 말한 두 번째 정치자금법 7억 받아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도 강 씨가 한 2억 이상 준 걸로 재판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때 유학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마포민주당, 그 당시는 마포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알박기 민주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단어명을 못 쓰도록 알박기 한 거거든. 그걸 가지고 김민석 당시 그 후보가 민주당에 투항하면서 사실 복당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강민석 씨가 대표로 돼 있었어요. 모든 비용을 다 강민석 씨가 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 김민석 후보자의 이 반론 얘기는 잠시 뒤에 준비돼 있고요. 보신 그대로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사적 채무 관련 의혹에 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장본인과 또다시 돈 거래를 하는 게 상식적이냐, 이런 의문에서부터 국민의힘은 여러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그 논란의 강모 씨가 사실은 뭐 미국 유학 시절 2억 5천만 원 상당의 제공, 이 부분도 꽤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강모 씨가 작년까지도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냈었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 아마 이분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민석 후보자와 꽤 오랫동안 인연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후원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뭐 좀 낭인 생활 비슷하게 할 때,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고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예.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자격증 따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후원자지만 미국에 가 있을 때까지도 이제 매달 한 450만 원씩 돈을 보내서 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정당을 그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뭐 알박기 정당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을 원래 이분이 이제 당을 이끌고 있다가 예.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새로운 공민권을 회복하면서 이 당 대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당이 지금 민주당과 합해지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지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지원한 것인지, 예. 아니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 아마 이번 선대위에 무슨 분과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뭔가 정책인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은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이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제공받을 때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과연 이분과의 어떤 오랜 돈거래, 더군다나 이분이 돈을 지원해 준 것 때문에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한번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장본인인데.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빌렸어요. 예. 보통 한 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관계를 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분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돈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떤 오해인지, 아마 이거는 아마 청문회 때 이분이 나오셔서 아마 의원들 좀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불법 정치 자금을 댔던 이 강모 씨 포함해서 11명에게서 같은 날 1억 4천만 원 빌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갚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김민석 후보자가 이 돈을 상환했는데, 성친 부장님. 예. 근데 보니까 강모 씨 소개로 또 다른 인물이 같은 날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자금의 저수지가 강모 씨인지를 밝혀야 이게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 특히 강모 씨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근데 이모 씨가 본인은 일단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다라고 밝혔고, 최근에 1,000만 원도 상환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뭐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2억 5천만 원, 그거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1심 때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 나왔었는데 2심 때 이게 집행유예가 벌금 600만 원으로 하향됐어요. 그러면서 그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사실상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이 맞다. 다만 이게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재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가성 없이 준 것이다라고 예.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낮춘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대가성 없이 줬던 돈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대가성 없는 돈도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잘 받는 아시다시피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엄격합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에 뭔가 그 본인이 그 누진되는 추징금, 그 세금이 자꾸 누진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돈을 좀 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강모 씨라는 그분에게 돈을 받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마 차용증도 쓰고 그렇게 그 전액을 받지 않고 아마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2018년 때 어느 정도로 추징금이 누진되고 불어나고 있었는지 그걸 얼마나 갚을 능력이 안 돼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 주진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그 이모 씨 이외에 1,000만 원을 꿔준 사람들 중에 나는 1,000만 원 꿔준지도 몰랐다든지 나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든지 뭐 그 정도의 추가적인 의혹 제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이거는 예. 뭐 허위 차용증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상상력 추측만으로 이거는 그냥 사실상 저수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과한 추측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강모 씨가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강모 씨 소개로 또 이모 씨도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 부분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뭐 자금, 정치자금, 뭐 불법 정치자금을 이 강모 씨가 거의 돈의 그 큰 웅덩이처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국민의 의혹 제기니까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분들이 고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후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그런 표현 쓰지 말아달라는 주의. 오늘 딱 질문 하나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저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까 그 이모 씨에게 성친부의장 말처럼 강모 씨가 소개해줬는데 뭐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빌려줬고 국회의원 2명 지내신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믿고 빌려주게 됐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표현을 주의해달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구자랑 변호사님. 이거 앞서 이자 얘기를 할게요. 요거 재산 변동 내용 말고 요건 잠시 뒤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여러 돈을 꿔준 상태에서 A 씨와 B 씨는 이미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후원금, 이자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지 않았냐.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 1,000만 원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강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후보자께서 분명히 기자가 허위 차용증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의혹이란 말까지 붙였는데도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저 부분이 참 불편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김민석 후보자는 2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전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허위 차용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이 금전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빌린 걸로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것 역시도 정상적인 금전 차용 관계가 맞는지 살펴보자. 그럼 법원에서도 예전 판례와 똑같이 판례 기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가.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럼 그 9명에 대한 관계를 본인이 밝혀야 되거든요. 내가 이 9명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해서 그날 마침 같은 날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딱히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됐고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드러난 거는 강모 씨하고 가까운 사이일 뿐이지 김민석 후보자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결국은 강모 씨의 직원이었던 게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다.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께서는 SNS에 뭐 일요일까지 올리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원에서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김민석 후보자의 전과 판례에도 그대로 이제 기준이 적용됐는데 돌려받으면 좋겠으나 못 돌려받아도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마음만 갖고 있어도 정치자금 기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25년까지 7년에 걸쳐가지고 안 갚고 변제기를 그냥 뒀다가 23년까지 했다가 다시 또 2년을 연장하고 제대로 된 독촉도 없고 담보도 안 받고 그 와중에 오히려 기부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보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보낼 때 차라리 상계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그냥 빚 변제받은 셈 칠 테니까 까자. 예. 그냥 퉁치고 없애자. 이제 쉽게 말해서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받을 돈은 그대로 두고 후원금을 보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받을 생각이 있이 빌려준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되는 사유로 볼 수밖에 없고 예. 요건 판례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해명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김민석 후보자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좀 인용해서 보면 강성필 부위원장님 돈도 꿔주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빨리 갚아라. 뭐 이자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줘야 되는데 뭐 이자보다 더한 후원금을 줬다. 이걸 두고 이제 불법 정착금 의혹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뭐 야당으로서 그래 의심할 수가 있는데 뭐 정치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과거에 돈을 빌려준 거하고 정치인 김민석에게 후원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뭐 정치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뭐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하면 또 가서 책은 또 따로 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받은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예. 뭐 돈 못 받았다고 지금 이의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이자도 꼬박꼬박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마저도 이제 대출을 총리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문제 예.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상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인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런 의혹 제기는 인사청문회 때 해야죠. 예.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하고 예.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거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입니다. 예. 인사청문회 때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때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 하라고 있는 것이 인사청문회고 그래서 하루가 부족하면 이틀 하는 것이고 이틀이 부족하면 3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렇게 의혹을 뭐 잘못됐다라고 하고 뭐 사퇴해라 이런 것들은 정치 공세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안 갚다가 총리 지명된 뒤에 최근에 갚았다는 건 부랴부랴 갚는 신용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예, 아까 얘기했던 그 화면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부분이에요. 김민석 후보자 갚긴 갚았다. 그러니까 이걸 1억 4천만 원을 왜 7년 동안 제때 갚지 않고 만기를 연장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금요일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갚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갚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 총리 지명된 다음에 부랴부랴 갚는 건 이거 의혹 있으니까 의혹 나올 거 봐 털고 간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월급 말고 다른 수익이 없는데 추징금도 기부금도 아들 유학비도 어떻게 냈냐. 이게 좀 계산이 안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뭐 정치자금 얘기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글쎄 말입니다. 호텔 경제학보다 더 신박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수입이라는 게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수입은 사실상 투명해요. 왜냐하면 재산도 공개하고 있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어떤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뭐 제외하더라도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은 늘 국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거 그거 합하면 얼마 늘었냐. 사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비 의혹을 제기를 할 때도 변호사비를 그렇게 많이 들였는 것 같은데 재산이 변동이 없었다. 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혹시나 최근에 뭐 국회의원하고 다른 등등 하는 게 이게 대납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아까 정치 현실을 뭐 모르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정치 현실 아는데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예. 금액이라는 게 거래를 할 때 정치인들한테 후원금 내면 내는 거고 왜냐하면 정치인들하는 게 후원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요 이렇게 사적으로 정치 자금 이런 거 주는 거 이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다른 어떤 마음을 먹으면 다 기록을 해놔요. 예. 나중에 그래서 자기 어떤 목적이 달성하지 않으면 폭로한다 그러고
또 협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인들은요 이런 식의 어떤 사적인 돈 거래 잘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나중에 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4선이나 하고 예. 본인 선거에도 출마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빌리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총리 된다고 하니까 다 갚아버리고 뭐 그다음에 뭐 다시 기부금을 그렇게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넘버 2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총리죠. 그렇죠.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돈을 그동안 기부했던 분들이 정말 사심없이 했을까요?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사심없이 지원했다는데 세상에 자기 돈을 사심없이 지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거고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당연히 지금 제기해야죠. 언론에서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고 예. 청문회 그 한 날, 한 이틀 하면 그 다음에는 민주당 의원들 그냥 다 동의 찍고 인준하면 그냥 총리 후보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해서 시장의 반응들이라든지 이 시중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증이라든지 이걸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청문회 때 정말 그 사람을 불러내서 제대로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춘 부장님 맞아요. 청문회 때 해명하고 소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민석 후보자도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물론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SNS에 설명과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짚어보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과 기타 소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뭐 헌금도 냈고 벌금, 세금, 추징금 다 긴 시간에 걸쳐 다 냈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냈는지는 사실 간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 안 해도 숫자만 얘기하면 SNS에 단 몇 줄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몇 줄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세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아마 좀 국회의원이 세비 이외의 수익을 거두게 되면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들 유학비 같은 것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아들 유학비까지 됐냐? 그리고 뭐 아들 유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미국에 유학 중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또 김민석 후보자의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사가 있고 그 전처가 그 유학 관련 비용들은 뭐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들춰내면서까지 뭔가 이 검은 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하는 건 너무 선을 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자가 예. 국민의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역할은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때 왜냐면은 이 자료 제공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몇 줄 올려서 해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 세금과 관련된 것들 뭔가 납부하고 이런 소득과 관련된 자료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는 청문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시간대를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 그때도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 또 추가적인 비판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딱 이 정도의 비판을 하고 인사청문회 때 공식적인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저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검찰을 겨누면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이 사적 채무보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바로 SK 관련인데요. 그 구자랑 변호사님. 본인이 2억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 때 이거 대법 확정 판결 받았고 피선거권 10년 박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도 모르게 당이 요청한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 본인은 몰랐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고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물었고 당시 검찰도 납득은 안 되는 얘기를 본인한테 했다라는 취지로 오늘 SNS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검찰 악마화 가지고서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일단 저 변명대로면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검찰이 그랬대는데 2002년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앞뒤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인데 그럼 민주당 정권에서 또 그랬다는 건가요? 이 전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저거는 또 1, 2, 3심 해가지고 유죄 났고 그 이후에 또 정치자금 위반도 1, 2, 3심 또 해서 법원에서 유죄 났는데 법원에서 유죄가 난 걸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검찰 탓을 하는 것은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 논리도 아니다 저거는. 그냥 어떤 선동적인 단어 가지고 자신의 혐의나 이런 잘못들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지금 그냥 뭐 산수의 문제입니다. 계산기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금액이 눈에 딱 보이는 거에서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이상하다고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나온 어떤 방식들이 예전에 전과하고도 연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지금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산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이미 김민석 후보자가 뭐 강연료나 행사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미 재산에 반영이 되어서 신고가 됐어야 맞아요. 예. 몇 억씩이나 또 행사를 뛰었다? 강연을 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은 강연 한 번 할 때 한 4, 5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매일 강연을 하고 다녔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아무것도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제 와서 거슬러 올라가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다라고 해서 당과 민주당 정권까지 누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게 참 저는 앞뒤가 너무 안 맞고 그만큼 논리적인 해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립니다만 김민석 후보자는 최근 SNS에 본인이 이 사적 채무는 이미 다 갚았고 그 시점은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뒤에 갚았다.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그렇지만 이제 강모 씨나 다른 이모 씨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야당의 비판 얘기까지. 알겠습니다.